네, 출란교실입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중에 난초를 배양하는데 가장 어려운 계절, 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한시름 놓을 때가 됐어요. 또 태풍 소식도 있고, 아마 더위는 이것으로 이제 무더위, 우리가 이제 불볕더위라고 하죠. 이 더위는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면은 물도 좀 이제 자주 주셔도 되고요. 이제 분이 마른다는 전제 하에서죠. 분이 마른다는 전제에서 분이 말라도 이제 한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분이 말라도 뭐 하루 이틀 늦게 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막 다시 이제 선선해지면서 2차 성장을 하는 이제 이 출란들은 분이 마르면 즉시 화장토만 말라도 즉시 줘도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장점도 다시 성장을 하고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선해지면 병해충도 그만큼 이제 적어지니까요. 이제 왕성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꽃대가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토를 뚫고 뭔가 뾰족한 게 올라오면은 그것은 이제 신화가 아니고 한 90% 이상은 꽃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신화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꽃인지 신화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화통을 씌워서 뭐 한두 달 있다 다시 이렇게 벗겨봐서 그러면 이제 벌어지면 신화, 안 벌어지면 꽃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화통 처리를 해서 벌어지면 다시 화통을 제거하더라도 지금은 화통 처리를 해서 빛을 차단해야 명료한 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을 배양하시는 분들 베란다에서 표토를 뚫고 오는 것은 거의 다 그냥 꽃대다, 이런 전제 하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은 뿌리파리를 공격하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만은 제가 이 출란교실에서 미생물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초를 키우는 것은 물과 비료가 아니고 사실은 미생물이다. 우리가 비료를 주는 것은 난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미생물한테 줘서 미생물이 먹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라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 미생물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그 방대한 그 역할을 과학적으로 다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매년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이 되고 또 그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살균, 살충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미생물은 무한적인 어떤 그 세계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인간이 영원히 다 100% 규명해내지 못하는 이 세계가 미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 속에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난석이 미생물이 서식하기에는 최적합한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자라서 막 번식할 수 있도록 분속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난식재를 난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조금씩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저희 출란교실이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마크를 섞어 쓴다, 또는 뭐 상토를 섞어 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좋은 것은 부엽토라고 생각합니다. 이 흙에도 우리가 단순히 흙 이렇게 하는데 뭐 지렁이 분변토라는 흙이 있고 또 부엽토라는 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흙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난석은 흙이 아닙니다. 자갈입니다. 그래서 이 흙에서 이 미생물들이 쉽게 이제 자랄 수 있는데 우리가 산에서 흔히 만나는 흙은 대부분이 다 부엽토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큰 돌덩어리 같은 이 돌덩어리를 부엽토가 덮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걸 이제 무심코 그냥 흙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부엽토죠. 그러니까 부엽토에서 난초가 생장을 하는 것입니다. 부엽토가 없는 산에는 난초도 자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엽토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엽토를 쓰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엽토를 선택하면 좋긴 하겠죠. 좀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부엽토를 선택해서 키운다고 하는 영상도 이전에 제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돌아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부엽토를 공급받고 쓰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제 뭐 바크도 사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엽토를 잘 정화해서 봉투에 담아서 지렁이 분변토처럼 부엽토를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한두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서 식재를 좀 다양화해서 내 분 속에는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일까? 이런 관점에서 난초를 배양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미생물 중에 이제 살균, 그러니까 미생물을 죽이는, 그러니까 나쁜 병원군도 미생물이죠. 그 미생물을 죽이는 미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뭐 트리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벌레를 죽이는 미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동충하초에 이렇게 비유를 좀 하는데요. 그 동충하초가 벌레지 않습니까? 벌레인데 그 벌레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동충하초라는 버섯 같은 경우 곰팡이를 키워내죠. 그렇게 해서 벌레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독특한 미생물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을 입자화해서 알갱이처럼 입자화해서 판매하는 그런 미생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사진에 떠 있죠. 작살라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살라충이 이제 벌레를 공격하는데 특히 어떤 벌레를 공격하느냐? 난초를 키우시는 분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뿌리파리, 초파리, 분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벌브를 공격하고 뿌리에다 구멍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파리들이 있어요. 초파리들이. 그것을 공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충제를 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제 화장토 밑에다가 뿌려서 화장토로 싹 덮어주면 그 작살라충이 미생물이니까 번식을 해서 벌레들이 초파리 같은 경우가 분 속으로 이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은 그걸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치지 않아도 살충제라는 게 우리가 뭐 그 응애, 뿌리파리, 그리고 개각충 뭐 이런 정도인데요. 개각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파리에 개각충이 보이면은 그냥 손톱으로 제거해 주는 정도에서 해결이 되고 또 금방 눈에 띄니까 개각충 약을 뿌리면 되는데 이 초파리는 들어갔다 나왔다고 날아다니고 이쪽에서 바이러스 병, 곰팡이 병 같은 경우를 그 몸에 묻히고 있다가 또 다른 분에다가 그걸 전파시키고 이게 골치 아픈 벌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뿌리면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써보신 분들이 이게 효과가 정말 있을까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서 큰 봉지 한 봉지에 2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구매를 해서 화장토 위에다 화장토 바로 밑에다가 한번 뿌려서 미생물을 한번 배양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제가 주문을 눌러놨어요 이미. 근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게 그냥 화학 성분의 살충제처럼 뿌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뭐 이렇게 즉시 반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방법, 즉 미생물을 통한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나 예방에는 아주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정보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살충제 치면서 언제 깜빡 잊어버리면 걱정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분갈이 할 때 화장품 밑에다가 이 작살라충 이걸 뿌리면은 뿌리파리는 분 속으로 못 들어오고 벌브 주변으로도 공격을 못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라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 대답을 제가
그 카톡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댓글 2개를 좀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제가 고사한 백벌브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곰팡이균이 재생할 수 있다. 썩어버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잘라버리지 말고 그냥 백벌브 튀우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당연히 백벌브 튀우기를 해서 신화를 받으면 좋죠. 좋은데, 이미 분에서 이제 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너 촉이 계속 자라서 분 밖으로 신화가 나가고, 여기에 이제 오래된 백벌브가 이제 고사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백벌브 튀우기가 잘 안 됩니다. 이 고사하는 이유가 이제 노대가 나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은 거죠. 노사한 거죠. 그런 백벌브, 또는 뭐 입마름병이라든가 병이 와서 이파리가 다 소실되고 벌브만 남은 경우, 어쨌든 자연적인 노대의 백벌브, 그리고 병이 와서 벌브만 남은 경우, 어떤 경우든지 분에서 이렇게 백벌브가 형성된 것들은 백벌브 튀우기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깨끗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백벌브 튀우기 하는 것은 건실한 백벌브, 벌브를 딱 봤는데 딱딱하고 껍질을 약간 한번 표피를 벗겨보니까 안에 초록색이 연연하고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백벌브, 이런 백벌브들은 튀우기 하지만, 고사한 백벌브 같은 경우 조금 딱딱하다고 해서 이거 한번 튀워볼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공 확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달이 8월이죠. 8월이 아직 채 안 가서 8월인데 3월 3일절 8월 광복절, 이제 그 일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계절이죠. 8월 달이.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일본과 관련된 방송을 좀 했더니 그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멍성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친일과 제가 이제 친일 할 때 이 친자가, 우리는 친구 할 때 친할 친자라고 아는데, 조상들이 저 친일파 이렇게 했을 때 이 친자는 부모를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일 하면은 일본을 부모로 섬기는 하나의 그룹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친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부를 때 양친 부모님 뭐 이렇게 할 때 그 친자가 친구의 친자하고 같지요. 같지만은 한자라는 것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를 해석할 때는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을 해요. 한자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많은 건데, 우리가 광개토 대왕비 같은 경우를 해석할 때 여러 학자들이 논란이 붙는 것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그 시대의 배경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한자가 딱 하나의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비록 한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어원을 두고 쭉 변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일과 친구를 인터넷으로 검토해 봤는데 친구, 친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상한 썰 풀지 마세요. 서울대 어느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요 정도만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근거를 가져와서 이 친자가 꼭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친일의 친이 친할 친자인데 뭔 부모들이 개 헛소리를 하노, 지 맘대로 해석하고 자빠졌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은 요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자가 친할 친자, 친구 친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뜻도 있다면은 이 댓글을 달아준 분이 개 헛소리 하고 자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의 없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댓글을 달아놓고 출판기호실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하면은, 아, 내가 잘못 알았네, 내 학식이 좀 짧으네 하고 인정하는 댓글을 추후에 다시 단다거나, 뭐 사과를 한다거나,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뭐 그렇네요 라고 긍정한다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탁 숨어버리죠. 자기 잘못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리고 입 싹 닫고 있어요. 그리고 출판기호실이 뭐 하나 잘못하면은 뭐 잘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말꼬리 탁 잡아가지고 무슨 개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댓글을, 여기 이제 자기의 잘못이 완벽하게 증명이 돼도 사과할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예의 없는 댓글을 달죠. 그러니까 저도 웬만큼 이제 점잖게 이런 이제 그 증명을 해 나가려고 하다가도 개 헛소리 자빠졌네 막 이렇게 이제 댓글을 딱 보는 순간은 저도 사람인 이상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친자가 부모 친자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 헛소리하고 자빠진 걸 갖다가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15 광복절이고 또 친일 논쟁이 다시 붙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권에서. 그래서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친일파. 저는 그런 적도 한 번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야, 친일파, 일본하고 친하다는 건데 그게 왜 나쁜 뜻으로 사용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공부해 나가면서, 아, 친일이라는 것이 일본하고 친하다는 뜻이 아니구나, 일본을 부모님처럼 모신다는 뜻이구나, 그런 의미로 한자를 쓴 거구나 라고 알게 돼 있죠. 또 하나 의문점은,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시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에이 조센징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것은 그때는 한국이란 말보다는 조선이었으니까 조센징이 직역을 하면 조선인 아닙니까? 일본은 니혼징이죠. 그 일본 사람한테 니혼징 그러면 기분 안 나빠하죠. 근데 조센징 하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우리가 직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네이버 한자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네이버의 한자 사전, 이 친자를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것은 친할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의미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금에 와서는 친구, 친할친, 친하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많이들 사용하니까 친할친으로 대표적으로 여기다 명시를 한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자 보세요. 친하다, 가깝다,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친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까이 하다, 사이 좋다, 손에 익다, 손에 익는 거, 익숙한 거, 숙달된 거, 이런 것도 친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버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버이. 밑으로 한번 더 내려볼까요? 형성 문자라는 코너에 설명이 되는데, 뜻을 나타내는 볼견보다 부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 친, 나무가 쪼개져 있다는 의미로 이걸 쓴 건데요. 합하여 이루어진 글씨라는 거죠. 친자가 나무처럼 많은 자식들을 부모가 보살핀다라는 볼견, 내 뜻을 합하여 친하다를 뜻한 것으로 이렇게 형성 문자로 적고 있습니다. 단어 선어에 보면 혈연 관계로 맺어진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혈연 관계, 부계 혈족 관계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득친, 순친, 부모로 사용하는 뜻이 있죠. 부모의 뜻에 들고 부모의 뜻에 순종함, 즉 효자의 행실을 뜻하는 한자 고사성어가 있어요. 득친, 순친. 그러면 이거 득친구, 순친구 이렇게 해석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또 사친지요, 양친지성, 어버이를 섬기는 지극한 효도로서 하고, 어버이를 봉양하면은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함. 이때 진짜 부모로 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저거 친일파다 했을 때는 일본하고 친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의 그 왕실 또는 일본의 민족, 일본이라는 국가, 이 대상을 통해서 부모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이러한 족속들을 친일파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자가 뜻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친구 진짜 하나만 딱 갖다 대고 자기가 그것만 안다 그래서 무슨 개 헛소리니 뭐 이렇게 단다면은 그 얼마나 무식한 그 자기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스스로가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을 아예 안 지우고 박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일본과 미묘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3.1절 또는 광복절, 이 광복절도 지금 뭐 건국절 가지고 뭐 싸우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게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친일파, 이 뜻은 정확하게 좀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가자. 이 친자가 친구 친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암만 난을 하고 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난과 관련된 유튜브를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도 자기 자신이 모르면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의문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뭐 개 헛소리니 지랄을 하니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 욕설이 본인한테 간다는 거 정도는 알고 난을 키워야지. 우리가 애란 생활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식물을 접하면서. 근데 그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난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돈을 벌고 난 열심히 키워서 잘 키워가지고 돈을 벌고 팔목적으로만 애란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난을 하면서 난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하고 애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치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여타 식물 키우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흔히 그 난을 키운다 그러면은 자기가 선비인 척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제가 앞서 방송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선비들이 난 키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선비가 난을 키워서 자기가 난을 키우면 선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에도 선비가 난을 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난초 그림을 그린 것이죠. 난초 그림을 그려도 전부 다 출란 그린 거 아닙니다. 중국 난초 그렸던 거고요. 그것도 식물을 직접 보고 그린 사람은 몇 안 돼요. 전부 다 화첩을 보고 그냥 그린 겁니다. 지금 사진 보고 풍경화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그 동영상을 적나라하게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되돌아가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복잡한 근거까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얘기해서 선비와 출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난초는. 근데 마치 난초를 키우면 자기가 선비가 된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댓글을 다룰 때는 좀 예의를 갖추고 기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선에서만 댓글을 달아줬다면, 얼마나 댓글을 설명하는 출향교실이나 또 댓글을 달아서 새로운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얼마나 해피하고 이 행복한 이 서로 간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정말 참 사람의 수준을 그 댓글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서글픔을 느끼고 같이 난초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떨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제 스스로가. 오늘 출랑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